안녕하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도 우리의 현실에서도요. 그 아이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상처들 말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 자란 정서를 처음 봤을 때의 그 떨림을요. 그리고 어른이 된 태화의 눈빛을,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던 그리움과 슬픔을요. 오늘은 그들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운명이 다시 그들을 마주하게 만든 순간,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 둘 사이에 흐르는 시간들에 대해서요. 과연 사랑은 기억보다 강할까요? 잊혀진 과거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어른이 된 얼굴들. 화면에 어른이 된 정서가 나타났을 때 저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다른 사람이었죠. 이름도 달라졌고 기억도 없고 살아온 시간도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슬픔 같은 게 있었어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그 눈 깊은 곳에 남아있는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 같은 것 말입니다. 행복해 보였나요? 아니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고 있었지만 진짜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느껴졌습니다. 태화의 눈빛. 태화를 봤을 때 가슴이 미어졌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그 모든 시간을 혼자 견뎌냈을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어른이 된 태화의 얼굴에는 소년 시절의 순수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체념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기다림일까요?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정서를 생각했을까? 밤마다 그 기억들과 싸우며 잠들었을까? 사랑했던 사람을 잃는다는 게 그것도 죽음이 아닌 망각으로 잃는다는 게 어떤 고통일까?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운명의 재회. 그들이 다시 마주친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태화의 표정을 보셨나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그 얼굴, 정서를 보는 그 눈빛,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서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지, 그 눈빛이 왜 이렇게 슬픈지요. 태화가 말을 하려다 멈추는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나 기억 안 나? 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정서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요. 두 사람 사이의 그 침묵, 그 어색함. 그런데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요. 익숙한 낯섦. 정서가 태화를 보며 느끼는 묘한 감정을 포착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설지 않은 느낌, 뭔가 이상하게 편안한 기분,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 정서 자신도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우리는 믿었습니다. 마음은 기억한다고, 머리는 잊어도
가슴은 기억한다고요. 정서의 떨리는 눈빛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도 느끼고 있다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만났다는 걸요. 밤에 혼자 있을 때 정서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정서 안에서 커지고 있었습니다. 조각난 기억들. 정서에게 이상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백이라고 해야 할까요?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 피아노 소리, 눈 내리는 풍경, 누군가의 목소리,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정서가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기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기억이 스스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억눌렀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것처럼요. 두통이 올 때마다 정서가 느끼는 공포, 무언가 중요한 걸 잊어버렸다는 불안, 저 기억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답답함, 그 모든 게 화면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태화의 조심스러움. 태화가 정서 곁에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몄어요.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요?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거리,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 사랑한다고 기다렸다고 잊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싶었을 텐데요. 하지만 태화는 참았습니다. 정서가 혼란스러워할까봐, 정서가 두려워할까봐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위험할 때 보호해주고 그렇게 조용히 곁에 있었죠. 그 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손을 잡을 수 없는 것, 눈을 마주치면서도 마음을 전할 수 없는 것, 그 답답함이 태화를 얼마나 짓눌렀을지 저는 자꾸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리의 등장. 그리고 유리가 나타났을 때 모든 게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른이 된 유리를 보며 저는 놀랐어요. 변해 있었거든요. 더 차갑고 더 계산적이고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사랑받고 싶어 했던 그 외로운 아이는요? 유리가 태화를 보는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소유욕 같은 게 느껴졌어요. 태화는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집착, 정서를 향한 질투는 더 깊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리도 불쌍했습니다.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태화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좌절이 유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기억의 문턱에서 정서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꿈을 꿀 때 문득 떠오르는 이미지들, 어린 시절의 자신, 피아노를 치던 모습, 누군가와 함께 웃던 순간들, 그리고 사고 나던 그날의 공포, 정서가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땀에 젖은 채 숨을 몰아쉬던 모습, 너무 무서웠어요. 기억이 돌아오는 게 선물이 아니라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태화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지만 방 밖에서 멈추는 장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는 두 사람, 들어가서 안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태화, 위로가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정서. 그 장면이 참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는 게 더 가혹했습니다.
유리도 알고 건우도 알고 미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서와 태화의 과거를요.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침묵했죠.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정서가 감당하지 못할까봐요.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서였을까요? 태화였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걸 지켜보는 우리였을까요? 진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요. 다시 시작되는 감정. 정서가 태화에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요. 태화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꼈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태화가 웃을 때 정서도 따라 웃었습니다. 태화가 슬플 때 정서의 가슴도 아팠어요.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기억의 잔향일까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제발 이 사랑이 지켜졌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과거는 반복되니까요. 비극은 되풀이되니까요. 음악이 흐르는 순간 정서가 피아노 앞에 앉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을 때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정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느낌, 이 익숙함은 뭘까? 왜 이렇게 그리운 걸까? 그리고 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는 잊었어도 손가락은 기억했습니다. 그 선율을, 그 감정을, 그 시간들을요. 태화가 그 소리를 듣고 멈춰 서는 장면, 돌아서서 바라보는 그 눈빛,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정서의 연주를 들으며 그 옛날을 떠올리며 말입니다. 위험한 접근.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서와 태화를 떼어놓으려고, 과거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욕망을 지키려고요. 음모가 시작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정서를 향한 악의, 태화를 조종하려는 시도들, 진실을 묻으려는 거짓말들.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조심하라고, 믿지 말라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들이 다시 상처받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조금씩 풀리는 실마리. 정서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과거가 없는 걸까? 왜 가족 사진이 없는 걸까? 왜 어린 시절 친구가 없는 걸까? 그 의문들이 쌓이면서 정서는 불안해졌습니다.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피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죠. 그 답답함 속에서 정서가 느꼈을 고독, 정체성에 대한 혼란, 과거 없이 산다는 것의 공허함,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드라마를 보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태화의 결심. 태화가 결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정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알 권리가 있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린 옛날에 사랑했어라고 말해야 할까요? 넌 다른 사람이었어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떤 말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태화가 혼자 연습하는 모습을 봤어요. 거울 앞에 서서 말하는 연습, 그 떨리는 목소리, 주저하는 표정, 사랑한다는 말보다 진실을 말하는 게 더 어려운가 봅니다. 에필로그. 음악이 불안하게 커진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재회를 받습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을요. 기억하는 사람과 잊은 사람, 그 사이의 간절함과 안타까움도 함께 받습니다. 사랑이 기억보다 강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태화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정서의 마음도 기억하지 못해도 여전히 태화를 향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감춰졌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과연 정서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태화는 정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재회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기억 없이 사랑한다는 것, 혼자만 기억하며 사랑한다는 것. 그 두 가지 고통 중 무엇이 더 아플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